51번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 두 가지가 포인트. 건물이 아니고 토지라는 거. 두 번째, 채권이 아니고 물권이라는 것. 10년에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을 보게 되면 전세권은 대상이 부동산이죠. 따라서 토지 점유하는 물권이면서 건물 점유 물권까지 포함시키고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 점유 물권이에요. 건물은 안 되죠. 저당권은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 물권입니다. 건물 점유하지 않는 물권입니다. 저당권은 담보로 둔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토지를 점유할 수는 있지만 요거는 채권에 해당이 되죠. 건물 점유할 수 있는 채권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전세권 물권 소속이고요. 임차권은 채권 소속. 5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0년에 7회 정도가 나왔네요. 1번 지문은 제3자가 직접 점유자 점유를 방해했다. 직접 점유자가 나오면 간접 점유자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임대했을 때 을은 직접 점유자, 갑은 언젠가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 그런데 제3자 병이 점유를 방해했다. 그러면 이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점유권 방해 제거가 인정되고요. 간접 점유도 점유자가 되므로 직접 점유자가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면 간접 점유자도 방해 제거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한테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두 번째 취득 시효권엔 점유가 있죠. 소유의사 평원 공연 20년 점유해서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점유 취득 시효가 있죠. 이때 취득 시효권 점유에는 간접 점유가 포함됩니다. 점유라는 두 글자 속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된다는 뜻. 세 번째, 소유권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 점유라고 합니다. 이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자주 점유 추정된다.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네 번째 질문은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 그럼 언제부터 악의로 바뀌느냐? 패소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고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4번 지문은 기준을 잡아 놓으십니다. 선악소로 기억한다. 선이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 제기 시라는 거, 선악소 꼭 기억해 두시고, 5번째입니다. 양도인 갑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이며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부동산 양수에서 인도받은 자, 그러면 과실 없는 점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제도. 정답은 5번이 됩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민법상 조문상은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다 추정되는데 소유사, 선의, 평원, 공연 추정되는데 딱 하나 없는 게 무과실이야. 그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다만 5번처럼 이런 경우는 과실 없는 무과실 점유자에 해당한다는 것. 다음 문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건이 있을 때, 물건이 침해가 됐을 때 행사하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종류 3가지가 있습니다. 10년에 6회 정도 나왔습니다.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건이 주고 물청이 종, 물건의 대표가 소유권, 소유권 물청이 있게 되면 소유권은 주, 소유권 물청은 종.
꼭 기억해 두세요.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운명을 함께 한다. 주된 소유권하고 종된 소유권 물청은 반드시 운명을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기억에 지상권 설정한 토지 소유자, 소유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 있죠. 그럼 토지 일부 불법 점유돼서 소유권 기초로 하는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상권자도 지상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 물청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니은짐을 보세요. 소유권 양도해서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 소유권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논리입니다. 소유자 자신의 소유권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 아직 방해한 건 아니에요. 염려가 있을 때 그 예방이나, 조심할 것은 인하입니다. 이거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인하는 함께가 아니고 또는, 이것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딱 하나 2번밖에 없다. 띄웁니다. 소유권 있으면 소유권 물청이 있고 없으면 없다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 구조죠. 다음 문제.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이게 10년에 역시 6회 정도 나옵니다. 점유자 회복자도 반드시 이해할 사항이라는 것. 예를 들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그래서 갑의 점유가 을한테 넘어갔다.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라고 한다면은 이쪽은 회복자, 을은 점유자, 갑은 소유자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회복자는 점유자한테 더 이상 점유하지 말고 점유를 뭐하라? 내놔라. 점유 내놔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점유자가 그동안 점유한 과실 취득권 문제, 두 번째 멸실 훼손 문제, 비용 상환 청구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실 취득 문제, 멸실 훼손 문제, 비용 상환 청구권 문제. 이렇게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사례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악의 점유자, 과실 취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실을 수취해서 소비했다. 과실 대가 보상해야 됩니다.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 정답은 바로 1번. 이렇게 확신이 있는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이해할 건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시험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은비, 은닉하고 비밀스럽다. 은비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로 다룹니다. 과실 수취할 권리가 없다. 세 번째 질문, 점유물 전부가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다. 선자가 나왔습니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 현전 이익이죠. 그런데 손해 전부 배상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자 씨는 현전합니다. 선의의 자주 점유는 현존 이익, 선자 씨만 현존한다. 네 번째 거, 점유자, 회복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점유물 반환 없이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갑이 을한테 반환을 요구할 때 비용 상환 청구권 들어가는 것이지 청구하기 전에도 들어갈 수는 없다. 다섯 번째, 악의 점유자 지출 통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선의는 과실을 취득하는 거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으면 뒤집어서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띄워볼게요.
악의 채무자 과실취득권 없다. 33회는 이거 가지고 정답 처리했다는 얘기죠. 채무자 회복자 반드시 준비해 둘 지문이죠. 다음 문제 갑니다. 민법상 상린관계 서로상자 이름인자 소유권 내용이 되는데 10년에 한 7회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주로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근데 이번 33회는 조금 색다르게 출제를 했네요. 그러면 첫 번째, 토지 주변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수인 한도가 도대체 뭘까 봤더니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 이것만 이해가 된다면 답이 볼 수 있죠. 수인 한도가 뭐라고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으면 참아야죠. 이때는 제거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m. 그래서 몇 미터냐? 그래서 그 우리라고 하면 돼요. 우리. 우물을 파는 경우에는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사실이죠. 맞는 지문.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이때 승수 의무가 있는데 이때 승수 의무는 적극적으로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소극적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2번. 띄워볼까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 따라서 당사자 특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조금 전체를 보충드리겠습니다. 이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지금부터 잠시 분석해 드리니까 잘 정리해 줍니다. 계약법상은 원래 임의 규정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 강행 규정이 있으니 특히 임대차에서 4가지. 이기연체 해지, 차임증감 청구권, 약정 없는 해지 통고, 매수청권. 지상물,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술을 1차만 드셔야 되는데 2차까지 먹으니 그 다음날 공부하는데 헤맨다. 볼까요? 2차 헤매. 2차까지 먹으니까 그 다음날 공부하는데 헤매다. 그래서 계약법상 강행규정. 그러면 계약법상 이게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기억해 두는 것. 한편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죠. 근데 가끔 임의규정이 있다. 제가 쭉 펼쳐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기억하는 방법.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을 2차까지 먹으니까 공부하는데 헤매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충청도 친구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전저유, 상관마유, 진화잘하지. 전저유, 상관마유, 진화잘하지.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전저유.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 범위와 달리 정하는 특약도 유효. 유치권 배제 특약도 유효. 전저유, 상관마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임의규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도 유효. 진화잘하지.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도 유효. 여기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양쪽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책상 어딘가 적어놓고 자꾸 연습해 두세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소유권 취득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10년에 한 6번 정도 나왔는데 첫 번째 지금 보시면 경매는 법률 규정이죠. 따라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지요. 틀린 지문이고 두 번째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주의 동산만 되죠.
무죄 부동산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 부동산 소유권 취득 효력은 등기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이 3번 지문은 출제 오류로 평가돼서 정답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점유 취득 시효는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하느냐? 네, 당연히 등기한 이후부터 발생하지요. 그래서 정답 처리가 된 겁니다. 다만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거슬러 올라가는 것뿐이죠. 지문이 애매모호해서 맞는 지문으로 복수 정답으로 처리된 것 중에 하나고요. 네 번째 것은 타인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 내 토지가 아니죠. 이럴 때는 발견자가 단독이 아니고요. 공동으로 소유권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섯 번째, 타주 점유자, 소유사가 없죠. 소유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 시효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 5번. 그래서 33회 때 복수 정답 처리해서 3번, 5번 들어가 있다는 거 띄워보겠습니다. 타주 점유자, 이게 소유사가 없는 점유자죠. 소유사가 없는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것. 다음 문제, 민법상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를 싸잡아서 공동 소유, 역시 10년에 10회니까 매년 나온다는 지문이죠. 1번은 지분입니다. 공유. 공유는 사업 목적이 없기 때문에 지분권 처분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분 처분 자유, 공유물 분할 청구도 자유. 두 번째는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요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등기하지 않아도 이 지문이 틀렸고요. 합유자 중 1인 다른 합유자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한테 매도할 수 있다? 안 됩니다. 합유는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를 맡아야 됩니다. 합의물에 관해서 격려된 원인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등기가 100% 무효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합유자는 지분 관계없이 각자가 뭐 할 수 있다? 소제기할 수 있는 거죠. 정답. 법인 아닌 총유를 뜻합니다. 이때 중개업자에게 중개수를 지급하는 것은 총임을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 채무 부담 행위로 보는 것. 띄워볼까요? 합유, 보전 행위는 지분 관계없이 각자 할 수 있다. 다음 문제. 58번 일필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는 권리. 10년에 2회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일필지 일부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기부는 하나죠. 일필지 일부에 만약에 저당권 설정하면 도면 첨부해서 등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필지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면 수자가 바뀝니다. 등기부는 하나인데 등기부에 소유자가 2명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당권은 일필지 일부 설정할 수 없다. 바로 정답. 전세권은 일필지 일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도 일필지 일부 설정할 수 있고요. 지상권도 일필지 일부, 점유권도 일필지 일부 인정됩니다. 띄울게요. 일필지 일부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참고하겠습니다. 일필지가 공유일 때 공유 지분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것. 다음 문제 59번 지문에 압도가 됩니다. 굉장히 압박감에 시달릴 겁니다. 근데 찬찬히 읽어보면 쉬운 문제예요. 갑 2억
대여기간 1년, 이자 15% 대여하면서 을소유에 가액이 3억인데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 근저당권 취득했고요. 병은 1억 원 가지고 2번 근저당권 1억 5천만 원 취득한 거죠. 이때 병이 2022년 6월 1일 근저당권 실현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근저당은 10년에 5회 정도 나옵니다. 여기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갑이 1번 근저당권이고 병이 2번 근저당권. 갑의 1번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2억 5천만 원이죠.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가 경락대금에서 최대치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2022년 6월 1일 경매를 신청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문을 보게 되면 기억입니다. 2022년 6월 1일 선순위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언제 확정되느냐?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됩니다. 기억 지문, 맞는 지문. 갑에게 선순위죠. 6월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 최고액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 담보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죠. 담보됩니다. 선순위는 경락대금 완납 시 채무가 확정되죠. 따라서 저당권 22년 6월 2일 발생한 지연이자 당연히 포함됩니다. 디귿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갑은 경매 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안 됩니다. 채권 최고액이 2억 5천이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만 변제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법률에 규정, 설정에 다른 약정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역시 10년에 10회가 나왔네요. 그러면 기억지문 같은 경우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러면 이게 대상인데 그 위에다가 완공된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매설한 유류 저장권은 부합물로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것. 디귿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류된 후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자 차임채권 압류 후는 과실의 효력이 미칩니다. 압류 전은 효력이 안 미치는데 압류 후 과실은 효력이 미치죠. 리얼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토지가 전세권 설정돼서 전세권자가 그 위에다가 식재하고 등기된 임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것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효력이 안 미치고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전세권자가 식재한 수목 역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네,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경락인이 가져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61번 민법상 유치권. 유치권 공식은 타인 물건 점유 중 그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유치권, 점유, 채권, 유치권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0년 10회 나왔으므로 매년 나오는 문제. 1번 지문은 경매 신청권 있습니다. 두 번째, 과실 금전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뜻. 세 번째, 채무자 승낙 없이 잘못됐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틀렸네요. 승낙 없이 제공할 수는 없다는 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한 순간 간접 점유는 유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를 통해서 유치권을 인정한다. 다섯 번째, 유치하면서 지출 필요비가 있다면 당연히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보유, 경비, 간과 유치권자에게 인정된다. 키워드 드린 겁니다. 보유, 경비를 간과하지 말 것. 이게 무슨 뜻이냐? 유치권자에 인정되는 거 펼치겠습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유치할 권리, 보유, 경매권, 비용상환 청구권, 간이변제 중단권, 과실수취권, 보유, 경비, 간과하지 말 것.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으로 나왔다는 뜻이죠. 인정되는 것, 보유, 경비, 간과하지 말 것. 62번 법정 지상권 또는 관습 법지 인정되는 것. 10년에 4회 정도 나왔습니다. 법정자는 잘 준비해 둘 것. 그러면 법정 지상권 1번 지문 을 소유 토지에 승낙받아서 신축한 병, 자, 갑이 매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일 소유가 아니죠. 을 토지에 승낙받아서 병이 신축했기 때문에 동일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을 소유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이때 이게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됩니다. 그럼 요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유 관련돼서 건물이 공유일 때는 법정상권을 인정한다는 거고요. 근데 토지가 공유일 때는 법정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읽다 보니까 건물을 공유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법정상권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판례지만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이것은 이 지문에 함께라는 단어가 있네요. 토지, 건물 함께 샀는데 대지만 등기치고 건물은 등기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 등기 전 설정된, 건물에 대한 등기 이전 설정된 저당권, 토지 건물이 다릅니다. 법정상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건물이 공유일 때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고요. 토지가 공유일 때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쉬운 지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10년에 9번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지역권에는 타인 토지, 자기 토지가 존재한다는 것.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전부 일부에 지역권 설정한다는 뜻. 자기 토지는 요청했기 때문에 유역지, 타인 토지는 지역권을 승낙했기 때문에 승역지. 그렇게 개념을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유역지, 편익을 요청한 토지는 일필토지 일부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일필지 전부일 것. 두 번째는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되어 있네요. 유역지는 주죠. 주된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종된 지역권은 함께 이전할 수밖에 없죠. 이전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 세 번째, 지역권은 영구 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은 영구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영아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상 지역권은 영구로 설정할 수 있다. 지영아 영원히 사랑해. 네 번째,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인정된다. 다섯 번째, 유역지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그 지역권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답은 5번. 지역권은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가능한 지역권은 존속하는 쪽으로 가자.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64번은 토지 전세권. 건물이 아니고 토지. 10년에 9번도 나오는데 토지 전세권에 인정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전세권에 인정되는 것은 최장기 제한과 약정갱신만 적용되고 최단기와 법정갱신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 제한 있습니다. 최장기 제한 받고요. 두 번째,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한다는 것은 건물에 있는 거지 토지 전세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단기 보장, 토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토지 전세권 설정 갱신할 수 있다. 네,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갱신 적용합니다. 세 번째 것은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토지 임차인과 달리 지상물 매청권 인정될 수 없다. 토지 전세권은 토지 임차인 이 내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 임차권, 지상 매청권을 그대로 토지 전세권자한테도 인정된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6월부터 1월 사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가는 것, 이게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은 토지한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단하고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권은 없다는 거죠. 다시 띄웁니다. 최단기 보장과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권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